혹시 많이 추우십니까? 살짝 아 그래요? 외투를 좀 입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끄셨나? 약하게 틀어놨어요.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덩치에서 밀리는 느낌이 드네요. 아 맞아요. 이게 좀 이게 완전히 이게 그래 보이는 효과가 있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형 제가. 보완이 좀 되는. 체형 보완이 되는. 저도 좀 체형 보완이 되는 옷으로다가 하나 사야겠네요. 잠깐만요. Yes. 편하세요? 네, 편해요. 오케이, I'm good. ready. I'm ready. Yeah. 그래서 가져오신 주제가 있으시다고. 사실은 주제는 아닌데, 네. 이것도 주제로 승화시킬 수 있겠다. 오케이. 뭐냐면, 뭔가, 클래식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클래식은 보통 답이 조금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뭔가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과거의 것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시작은 하는데. 네, 일단 네, 일단은. 근데 클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를 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흥미로운데, 최근에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셨나 싶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엄청 많이 듣는 노래인데, 네. 완전 영감을 많이 받아요. 오케이. 대박이에요. 무슨 노래죠? 송소희라고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할지 네, 최근 바로 알겠죠. 최근 행보를 보신. 저는 사실 한 달 됐어요. 한 달째 저도- 그냥 계속 거의 듣고 있는데. 저는 한 달째 듣진 않았지만 한 달쯤 전에 저도 접했습니다. 완전, 예. 그때. 근데 뭐 기회가 안 닿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좀 해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송소희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부터 좀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송소희 씨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천재 신동 국악 소녀였었잖아요. 지금 이제 성인이 되셨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의 뭐 추천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니까 국악을 그걸 계속 추천을 받고 더 해라 해가지고 이제 국악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국악이야말로 제가 아까 얘기한 클래식 그 자체잖아요. 그거를 계속 고수해 왔던 사람이었던 거고 실제로 국악을 매우 잘하십니다. 지금 아마 그냥 송소희라는 이름만 검색해도 뭐 딩고 라이브였나요? 딩고 딩고. 이런 거에 가가지고 뭐 여러 민요들 잘 부르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국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 여러 스토리들이 사실은 뒤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많은 고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분 뒤에. 그래서 그 고충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가 궁금했었고 그거를 극복해서 나온 결과가 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노래거든요. 예.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데 Not a Dream이라고 자작곡이죠. 자작곡인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세세한 작곡은 원래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 뭐 프로듀스 있고 막 여러 명이 작사 작곡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애초에 뭐 송소희님의 그런 인풋이나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연히 네,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때. 어떤 감상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카피라이트 이슈도 있어서 여기 틀지 못할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실 거고 제가 받은 인상은 일단 좋았거든요. 너무. 너무 전 사실 처음에 쇼츠로 접했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딱 들었는데. 저도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너무 약간 임팩트가 그냥 딱 와가지고 풀영선 찾으러 바로 왔는데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댓글을 좀 저기서 좀 읽고 싶긴 했어요. 그 그 댓글들이 너무 잘 제 심정 이상으로 표현해줘가지고 댓글 읽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지? 그런 거는 네. 너무 좀 약간 주접을 떨던데. 주접을 저 그것도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이상 국악이 아니라 국락이다 극락이다 아니, 이런 거 그게 거의 약간 미니멈이고. 자 나온다 일단 좀 가볍게 시작을 하자면 예. 제 위에부터 읽을게요. 쇼츠 보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서 바로 원본 보고 싶어서 달려옴. 저도 그랬고 송소희 씨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냐면 국악 후배들에게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줌. what? 알고리즘 실수로 곽소희 님 거 보다가 정화하러 왔습니다. 곽소희 씨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저 그거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곽소희 씨 또 바로 검색해 본다. 곽
뭐야 이 패러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이거 패러디한 건데. 오케이. 그냥 존나 힙하다. 국악도 락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주접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주접이라는 게 좀 약간 편안한 것 같은데 진짜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왜 이 댓글에 울컥하게 되는지. 너무 멋진 댓글 점점점. 글자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사람의 목소리처럼 점점점. 이런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 감탄을 했네. 네. 서사도 이런 서사가 없다. 모든 이들이 전통을 지켜나가며 견고히 다지기에만 관심 있던 장르에 뛰어든 어린 아이.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한계가 명확히 있던 장르. 점. 자신의 창작 욕구나 표현력이 그 장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좌절하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껴안고 날아오르기를 택한. 점. 좀 나이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쓰신 분. 아니면 좀 애니를 좋아하시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어떤 틀도 없이 부르고 즐기고 소리내는 이 클립에 해방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근데 해방감 느껴지긴 해요. 좀 오글거리긴 한데 이 댓글이 근데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완전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진짜 그 공감해요. 느낌이었어요. 뭔가 딱 그 느낌. 진짜 그 노래 자체도 엄청나게 막 뭔가 자유롭잖아요. 완전 자유롭죠. 뭔가 그냥 돌을 텄던데. 뭔가 그 형식을 파괴한다라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저도 완전. 비슷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이거 뭔가 기존에 그런 갇혀있던 틀을 그냥 전형적으로 완전 깨고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특히나 국악이라는 장르를 제가 잘 모르지만 네네. 거기는 더더욱 더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국악이라고 하면 특히나 완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네. 판소리, 국악 이런 것들. 근데 그만큼 더 전통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주변의 압박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다른 장르보다도. 네. 그만큼 더 탈출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때 딱 떠오르는 말이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알레한드로 요도로스키가라는 감독이 했던 말인데, 그 새가 새장 안에서 태어나면은 나는 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알레한드로 요도롭스키 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 씨. 네. 오케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뭔가 그 본인의 포텐셜을 어쨌든 특정 상황 속에 있으면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네네. 뭔가 새장 속에 나오게 되면은 사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당연히 어떻게 새가 본인만의 힘으로 철장을 열고 나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송소희님은 뭔가 오랫동안 좀 쌓여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막 압박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부모님들이 엄청 희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너무 국악을 잘한다. 완전 완벽하게 서포트 해주자.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들 본인들의 막 그런 인간관계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송소희님을 위해서 막 스케줄 짜고 막 매니징하고 전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약간 그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송소희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을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국악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운명이구나.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운명이구나. 나는 이거를 나의 적성이 맞는지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나는 해야만 한다.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 같으면은 더더욱 그 틀을 깨는 거를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예. 압박감이 2배인데. 근데 뭔가 그때부터 본인만의 색깔을 그럼에도 계속해서 표출하고 싶었던 욕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오히려 본인이 국악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었다고 전 믿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인터뷰 있어요. 그래요? 인터뷰에서 이제 뭔가 국악이라는 거 내에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무슨 뭐 박자라든지 어쨌거나 뭐 창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극도로 뭔가 정해져 있다고. 예. 네.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뭔가 그게 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했었던 그런 감정도 표현하셨었고 그래서 되게 뭔가 노래에서 느낀 그런 모든 게 다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조차 완벽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스킬들이 네. 음의 높낮이가 다 정해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장르인데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그지.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죠.
자유로운 그죠. 표현한 노래도 본인만의 자유로운 방식대로 그죠. 완벽하잖아요. 되게 스토리도. 메타스럽죠. 네. 그래서 그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느낀 것처럼 느끼고 방금 뭐 울컥했다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떠오른 얘기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 저는 이런 거의 같은 그거를 다른 데서 접했던 게 이거 창기 씨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인스타 스토리에 종종 공유하시는 거 봤거든요. 릭 루빈. 예. Yes. Yeah. 그 사람이 그 사람 책도 저기 지금 꽂혀 있는데 아, 예, 너무 좋아요. 읽으셨어요? 아, 책은 못 읽었어요. 예. 이제 릭 루빈은 이제 미국의 네로라 하는 아티스트들 많은 음악가들의 프로듀서로 활동을 한 사람이고 약간 되게 구루처럼 생겼어요. 뭔가 이제 수염도 이렇게 길게 나 성인 거 있고. 모르겠네. 예. 아 모르세요? 네. 모르시구나. 완전히 구루처럼 생겼고 뭔가 되게 자유로운 인간 같이 네. 느껴져요. 명상 좋아하고 막 좀 그런 분인데 by the way 그분 처음에 마술사였답니다. 진짜 몰랐어요. 예, 근데 보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왜냐면은 뭐 8살 땐가 뭐 배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마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약간 I don't know,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같은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약간 기믹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세돌 씨 얘기가 나옵니다. 이세돌 씨가 이제 알파고랑 한판 떴잖습니까? 5번에서 한 번인가를 이기셨죠, 이세돌 씨가? 야. 근데 이제 그때 이세돌 씨가 이기기 전에 알파고가 이긴 하여튼 첫 번째 그 대국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알파고가 놓고 하다가 바둑에서 그 37번째 수였다라고 릭 루빈은 얘기를 하는데 37번째 수에서 알파고가 어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였는데 그때 이제 전통적인 어떤 바둑의 뭔가 전략 내에서는 사실상 2개의 옵션이 있었대요.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알파고가 1번을 할 것인가 2번을 할 것인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알파고가 3번을 선택을 한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옵션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보고 있었던 모든 그 커멘테이터들, 해설진들이 알파고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그냥 말이 안 되는 선택이다. 그리고 릭 루빈 말에 따르면은 그때 이세돌 씨가 잠깐 일어났답니다. 약간 디스커스트 돼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해서 잠시 약간 일어났다가 결국은 다시 뭐 대국을 이어나갔다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번 이제 경기를 알파고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그 3번째 옵션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막 한 몇십 수 뒤에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을 한 거지. 네. 근데 릭 루빈이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공감이 저는 전혀 안 됐었어요, 처음에. 그러게요. 근데 왜 눈물을 흘렸는고 하니 릭 루빈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이해가 안 됐대요. 왜 눈물을 흘리지? 약간 이제 이거를 뭔가 뻔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고 뭔가 인간의 어떤 가치가 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울었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기사에 대한 어떤 바둑 기사에 대한 그런 동정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뭘까 이게 감동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통을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고 알파고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처음에 오프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배우듯이 배운 게 아니고 그냥 fuck all that 수천 개의 대국들을 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걸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제3의 가능성을 본 거 아니에요. 릭 루빈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이 같은 상태로 무언가를 창작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릭 루빈은 음악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음악에서도 전통적으로 왜냐면 음악도 사실 어떤 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쉈을 때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공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알파고가 그거를 뭔가 부숴준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해준 거지. 아니야, there's more.
가능성의 어떤 얘기였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공감이 갔어요, 사실은. 근데 송소희 씨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악을 부수고 뭔가 제3의 가능성을 펼친 어떤 자유롭게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이미지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거든요. 그 same story라고 느껴져가지고. 완전 네. same story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뭔가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에게 적성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하고 있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송소희 씨 봤을 때 사실은 그분을 뭐 백지라고 보기엔 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너무 잘 하셨고 원래도. 지금도 이미 그냥 국악을 국악 있는 그대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사실 보이고. 네, 그 나라 주임에서도 사실 흥미로웠던 거는 완전히 그냥 백지가 아니라 그 국악의 어떤 창법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많이 가졌죠. 갖고 놀아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아마 송소희 씨한테서 국악은 그냥 평생 뗄 수가 없는 존재긴 하겠죠. 그쵸. 근데 아마 본인은 그거를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눠주임을 약간 그게 또 아직은 미발매곡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영상으로만 나와 있는 맞아요. 유튜브에 그게 아마 여러 번 들으면은 그런 국악의 창법들 있잖아요. 음의 높낮이들이 그게 여러 번 들으면은 송소희 씨의 애드리브를 통해서 매번 들을 때마다 다른 곡이 될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그러겠네. 받아들여지니까. 맞아, 사실 그 애드립 파트가 미쳤던데. 그러니까요. 저 그게 전 또 재밌었던 게 네. 가사를 처음엔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국악 창법이 가사 잘 안 들립니다. 저 잘 안 들려요. 그죠? 네. 근데 나중에는 그 밑에 이제 떠 있는 자막이었나 하여튼 가사 떠 있는 거랑 같이 보면서 대조하면서 들었는데도 맞아. 보니까 중간부터는 맞아요.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던데 거의 흘려버려요. 그냥 이제 아예 그러니까 발음이 부정확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안 해버려요. 맞아. 그냥 거의 막 스캣을 해버려. 거의.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완전 카타르시스가 막 확 네. 올라오면서 가사 그냥 자기 쓴 곡이 가사겠지만 안 할래. 지금 그냥 그러니까 그 선택지에서 가사를 명확하게 발음하는 선택지와 그냥 내가 지금 뱉고 싶은 소리를 뱉는 것에서 후자를 택하는 그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하잖아요. 또. 완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솔직히 모든 게 다 맞았어요. 왜냐면 그 몸짓과 표정과 완벽해요. 그 복장도 좀 특이했어요. 복장 살짝 그러니까 인디언스럽게 맞아요. 입어가지고 약간 무슨 인디언의 의미가 그 있나? 네. 광활한 뭔가 좀 제 인디언 들판을 소녀가 떠오르게 뭔가 하는- 막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있고. 막 모아나 많이 떠오른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디즈니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는 안 보긴 했는데 무슨 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송소희 씨. 좀 그런 게 저는 너무 임프레시브 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좀 그런 자유로움이나 해방감이 좀 필요할 때 네. 그때 엄청 듣는데 네. 근데 사실 듣는 거 말고 전 영상이랑 같이 보면 추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같이 봐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송소희님의 그 스토리까지 맞아요. 그것까지 같이 알면은 뭔가 저 더 감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접하고 있는데. 그러네. 네, 그 정도로 약간 너무 팬이 돼가지고. 예, 저도 원래는 그냥 근데 국악을 잘하시는 분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다가. 소희맘. 예, 그러니까 소희맘 에드먼드. 소희데디. 네. 예. 소희데디. 그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꼭 사실 좀 더 늦은 것 같기는 사실 좀 늦은 감 없잖아 있는데. 아니요. 아직 따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 너무, 온기가 있어요. 네. 너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틀을 깨는 거는 항상 어느 장르든지 네. 항상 웰컴.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그쵸. 너무 짜릿해요. 그냥. 저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야, 음악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 중에 The Zone of Intere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야, 제목부터 내 스타일이야. The Zone of Interest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최근 아닌데 한 2년 전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압도.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그냥 From 저 그냥 진지하게 그 영화 봤을 때 압도가 맞고 그냥 잠깐만. 그 정도로 진짜로? 그냥 진짜? 이게 저 진짜 주혁 씨가 뭔가 영화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극찬하는 건 전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수준이에요.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정말 압도됐는데 근데 그럴 때 있죠. 약간 그 당시에는 너무 몰입해서 봤고 즐거운 경험이어서 그랬는데 약간 그 상황에 약간 뽕이 있잖아요.
근데 뭐 몇 달 뒤에 보면은 막 약간 좀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감상으로는 최고다. 지난 막 뭐 한 5년 동안 본 것 중에 그냥 1등인 것 같다. 말도 안 돼. 수준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랬는데 근데 아마 아니겠지였죠. 근데 뽕이 이제 풀린 지금 완전 몇 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이에요. 그냥 죄송한데 그럼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세요. 저 볼 거니까. 근데 오케이.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보실 거면은 사운드가 everything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everything은 아닌데, I mean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면 안 되고 무조건 사실 솔직히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next best thing은 이제 집에서 볼 거면 꽉 집중해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하시고 네. 진짜 몰입해서 봤으면 좋겠고 핸드폰 다 끄고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음악이 나와요. 네, 음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사운드는 아까 음악은 아니에요. 근데 음악도 한 번씩 있는데 거의 없지만 시작과 끝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일러는 아니고 소재는 얘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 영화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강제 수용소, 네. 유대인 수용소. 이제 194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영화 내내. 그 영화 뭘 그리고 있냐면은 이게 실제 얘기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그 이제 헤스라는 그 리더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장. 네. 그럼 완전 악당이잖아요. 역사가 평가했을 때. 네. 헤스가 이제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집이 어디 있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 너머에 바로 집이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완전 완벽하게 가꿔진 뭐 그런 정원과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벽을 대고 있으니까 그 집은 완전 깔끔하고 완전 아름답고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정원이고 강아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저 멀리에서 총소리가 탕 들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이상한 게 보통 어떤 이런 끔찍함을 표현할 때 보여주잖아요.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 영화는 반대예요, 완전. 그래, 완전 반대네. 그냥 완전 일상적인 대화를 뭐 주부들끼리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진짜 미세하게 저기서 탕 이게 거의 너무 좋은데? 안 들리듯이 들려와요. 영화 통째로. 저 일단 이 컨셉부터가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약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영화의 뭔가 어떤 스토리와 뭔가 막 기승전결과 이런 거를 워낙 기대하고 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즐길 수 있다면 내내 엔터테이닝한 영화예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구나. 아까 그 이야기 이어가지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화 전체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 음악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들어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 이제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감독님이신데 근데 이분 자체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분 영화들 많지 않아요. 엄청 과작을 하시는 작품인 그 감독님인데 다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변태적인 성향이 있으셔요. 왜냐면 이번 영화를 찍으실 때 이분이 가장 중요시한 거는 어떤 진실됨이었어요. 근데 그 진실됨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그리고 카메라도 배우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카메라를 숨겨놨나? 다 숨겨놓은 거 전부 히든 카메라예요. 그래서 배우들 그러니까 정말 또 미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영화가 컷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 밖으로 나가서 뭐 화장실을 뭐 갔다가 뭐 밖으로 이런 씬이 있으면은 여기서 문까지 찍고 오케이 컷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막 시간 순서도 반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집 안에 여러 방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 곳곳에다가 카메라를 그냥 한 100대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뭐 방이 뭐 한 1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각각의 이제 위치에서 실제 세계에서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쵸. 놀고 있고 놀이방에서 여기는 부부가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whatever. 그러면은 카메라 다 오퍼레이트하고 배우들 각자 위치 다 한 다음에 오케이 go
하고 1시간 동안. 그래서 동시에 찍는 거예요. 이 그러네. 모든 거를. 동시에 하고 있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계속 소리 들리겠네 이런 거랑. 방 너머의 소리도 같이 들리고 막 미쳤어요. 그 모든 컨셉 자체가. 근데 거기서 심지어 리얼리즘 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영화 본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여기까지는. 제가 최근에 안 거는 그 영화에 이제 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피도 실제 피를 썼대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을 때 피 냄새가 몸에 배고 그러니까 피가 안 닦여서 이런 게 전부 실제 피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건 안 그래도 되는 거죠. 실제 피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음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 직전의 얘기인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운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벽 너머의 비명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비명 소리 혹은 그 독일 이제 나치 군인들이 뭐 지시를 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은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일 약간 남성이 아까 화가 난 듯이 소리를 치는 소리를 연기가 아니게 녹음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아마추어 축구 경기 대회를 간 거예요. 네. 축구 경기를 하면은 뭐 농구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들 선수들끼리 서로 막 소리를 많이 지르잖아요. 많이 지르죠. 야 뒤에 뭐 앞에 이게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격앙돼 있고 거기서 그냥 사이드에서 소리를 녹음했다는 거예요. 22명의 축구 아마추어 선수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경기하세요. 녹음하고 그거를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지. 일단 컨셉이 미쳤네. 변태적이에요, 진짜. 완전. 음악이 정말 이상해요. 음악이 거의 없는데 한두 번 나오는 음악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마치 지옥의 소리를 녹음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뭐 그 독일 남성이 소리치는 거랑 비슷하게 몇천 명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냥 어떤 기존에 있는 샘플 같은 거 가져와서 근데 이분들이 한 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냥 아예 스타디움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백 개의 소리를 조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어떤 사운드랑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 뭐 사람들이 시위하는 소리랑 일부러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몇백 명이 동시에 소리들. 내는 소리를 그냥 한 대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송소희 씨랑 이어져서 하는 얘기는 이 영화가 뭔가 틀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되게 거대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사운드부터 영상부터 그냥 everything. 네네네. 근데 사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님의 초기 작품들 같은 거 몇 개 보면은 완전히 정석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틀을 깬 사람들의 뭔가 그 감동이 있는 거지. 완전. 그래서 좀 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좀 얘기 길게 했는데. 그러니까 막 영화 이거는 사실은 이쯤 되면은 컨셉 이 정도까지 이어지면은 저는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전에 네네. 그게 그 완성도가 별로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미 볼 가치가 그렇긴 해요. 네, 충분히 있다고 느낄 정도인데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완전 리얼리즘과 그 현장감이 지금 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 해도 네. 그냥 이미 타 영화들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더 몰입도 잘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왜냐면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더 이상 영화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 같고. 그쵸. 네. 그쵸. 완전히. 네. 네.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거기서 연기했었던 배우들은 좀 힘들었겠는데요? 근데 아닌가 봐요. 그래요? 배우들도 힘든 면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아까 피 얘기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랑. 근데 좋았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어버리고 연기 뭔가 이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go 사인이 없다는 거지. 그냥 어느새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서 Like Hidden Gems podcast. 그러니까 hidden cameras, hidden germs, hidden 약간 germs, same thing. camera. Yeah. 이거 사실 저희가 먼저 한 거 아닌가? 그건 아닌가? 좋았어요 방금. Credit to Hidden 좋았어요. Gems. 좋았어요. Yeah.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